바둑왕전 본선 2회전 경기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국하는 박건호 초단과 유재호 5단, 늘 봐왔던 이름들은 아닌데요.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혀 상반된 느낌입니다. 우선 박건호 초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입단한 새내기 기사입니다. 아직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 중이고요. 네. KBS 바둑왕전의 첫 본선이니만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유재호 5단은 활약한 지 좀 됐죠. 바둑리그를 경험하기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기사인데 현재 랭킹은 98위이고요. 신예 기사에게 이 선배의 무서운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봐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입단한 지는 좀 차이 나는 두 기사인데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겁니다. 유재호 5단 대 박건호 초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본선 2회전 대국입니다. 네, 유재호 5단. 2012년 바둑리그 본선, 2013년엔 올레베 본선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박건호 초단. 올해 2월에 입단을 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수상 경력은 없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재호 5단은 바둑리그 무대도 경험을 해봤고 이런 TV 대국, 스튜디오 대국이 그래도 익숙할 텐데요. 네, 그에 반해 박건호 초단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위기에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입단하는 이 신예 기사들은 워낙 이미 노련한 채로 네. 프로 입단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적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수들에 따라서 오히려 스튜디오 대국 승률이 더 좋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 쇼맨십이 뛰어난 기사들의 그런 면이 있죠. 네. 두 선수는 딱 10살 차이가 납니다. 박건호 초단은 전기대회 우승자인 이동훈 선수와 동갑내기인데요. 네. 98년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동훈 선수가 있는데 또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 아마 박건호 초단에게는 아주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할 겁니다. 박건호 초단의 기풍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유재호 5단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선 유재호 5단의 기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유재호 네. 5단은 뭐랄까요? 좀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도 음침한 바둑을 둔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노림이 강하고요. 마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바둑을 구사합니다. 네. 지금 우상귀에서의 형태도 최근엔 잘 두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3-3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저렇게 두기보다는 이 흙의 세 칸 사이를 침입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주 고전적인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0년대) 일본 바둑에서 많이 나오던 형태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정석 수순입니다. 흙에게 상당한 두터움을 내줬는데요. 백은 실리를 얻었고 그리고 이 두 칸 벌려져 있는 102점과 연결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포석 수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는 실전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에 흙이 여기를 한 번 더 지키게 되면
이 양쪽으로 자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딱 지금 타이밍에 백이 침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전은 이 3-3이었다면 네. 대부분 프로기사들이 선호하는 수는 바로 이쪽의 침입입니다. 3-3보다 이 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흑이 여기를 붙였을 때 네. 그때 3-3을 들어가는 수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네. 진행이 된다면 백의 형태는 실전보다 조금 못한 느낌은 있습니다. 실전은 한 점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반대로 실전은 흑이 선수를 쥐고 손을 빼서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여기 약점이 있다 보니까 흑이 함부로 손을 뺄 수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지키는 바둑이 많고요. 뭐 이것도 훌륭한 한 판의 바둑이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욱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 이건 조금 고급 수법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붙일 때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 하나만 교환해두고 반대를 젖혀서 흑이 끊는 변화는 어렵긴 합니다만 이건 백이 끊고 끼워서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흑도 여기를 늘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정석이 있는데 이 그림을 두기 위해서 백은 이쪽의 침입수를 3-3보다 더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3-3을 들어갔어요. 네, 고전적인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곳을 먼저 침입하는 것이 많이 쓰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수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그때 흑의 선택이 실전 2단 전침 네. 이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수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가 있긴 한데 물론 이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둔다면 백이 여기를 붙이고요. 늘고 그때 치받아서 네. 네, 이것이 정석입니다. 실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호구 치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네. 다음에 한 점을 따내는 것까지 선수라서 뭐 이것도 흑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진행은 흑이 후수를 잡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백에게 좀 더 좋은 자세를 내어주지만 네. 선수를 쥐고 좀 더 발빠른 행마를 구사하기 위해서 박건호 초단은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귀를 잡는 것은 흑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백이 밀어 올렸을 때 뭐 이런 곳이 없어야 정석인데 네. 이 교환 자체가 흑이 대손해라서 지금은 이 변화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틀어 막았고 백이 이겼고요. 네,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흑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늘면 여기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양쪽을 모두 방비하는 것이 따내는 수고 흑도 발빠르게 손을 돌리면서 백의 실리와 흑의 발전성의 대결입니다. 네. 네, 뭐 흑이 이런 정도 전개시킨다면 무난한데요. 흑은 앞으로를 보는 바둑이고 백은 현차를 중시한 이후에 과연 이쪽에서 어떤 삭감수를 보여줄지 뭐 그런 것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자, 실리와 두터움으로 정확하게 나뉘었습니다. 상변 형태가 중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유지호 5단도 차분합니다. 상변 삭감을 서두르진 않고 있어요. 네. 타이밍을 엿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 어깨 짚는 수는 약간의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백도 반발을 하고 네. 지금 저 수가 도발인 이유는 백의 모양을 누르면서 이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기 위해서 어깨를 짚은 겁니다. 그런데 백이 저렇게 반대쪽을 밀어서 반발을 했을 때 우하기에 있는 이 눈목자 굳힘 사이가 조금 엷습니다. 게다가 타이밍이 백이 눈목자 사이를 노리면서 다가오자마자 흑이 어깨를 짚었기 때문에 유지호 5단도 지금은 뭔가 반격을 생각해보고 싶은 타이밍입니다. 흑은 계속 두터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하 모양은 좀 신경이 쓰여요. 네, 하지만 유재호 5단도 지금은 좀 수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흙도 상당한 두터움을 얻었죠. 다시 우하에 침투해서 좀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요. 우변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미스였을까요? 실전은 여기를 하나 넘어두고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네, 치받고 잇고 느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실수라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여기를 넘는 수순입니다. 하나를 넘어두고 여기를 밀었기 때문에 네. 치받는 수가 나왔죠. 그렇다면 그냥 먼저 밀면요. 네, 여기를 흙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뒷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젖히거나 늘어주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흙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를 밀면 네, 여기를 흙이 치받게 되겠죠. 실전과 차이라면 이 교환이 있고 없고인데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을 꼭 받게 만들려면 이 교환이 없는 게 낫고 그리고 네. 나중에 여기를 치받아서 넘을 때에도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접전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 여기를 젖혀서 단수치고 이렇게 끊는 뒷맛을 노릴 때에도 네. 없는 게 낫죠. 그럼 큰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네, 원래는 이곳을 밀고 두었다면 흙도 아마 붙이지 못했을 것 같고요. 흙이 이 부분을 받는다면 뭐 호구로 받거나 좀 느슨하게 받아야 하는데 네. 실전에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전투를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의 수순이 좀 좋진 않았고요. 네, 어쨌든 이 벽을 바탕으로 해서 우악의 뒷맛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전에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백이 이쪽을 젖혀 있고 싸우게 되고요. 어쨌든 백은 실리를 얻으면서 흙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흙의 타개와 백의 공격 그리고 아직은 확실치 않은 이 우변 처리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자, 백은 계속 집을 챙기고 흙은 점점 더 두터워지겠습니다. 우변 쪽 어떻게 될까요? 유제오 5단의 바둑이 노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전투가 벌어져야 힘을 낼 수 있는 타입입니다. 박건호 초단의 기풍은 아직까지 뭐 수순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두어진 수순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좀 정통파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 최근 입단하는 신예들이 대부분 비슷한 기풍을 갖고 있는데요. 박건호 초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신예 기사들은 좀 정통파가 아닐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네. 최근 신예 기사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색깔은 좀 부족한 대신에 네.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그래서 정통파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하 쪽 처리가 중요한데요. 네, 흙 2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바깥쪽에 정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제오 5단의 이 랭킹은 98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변화는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박건호 초단은 아직 이 랭킹 룰에 따라서 네. 기본 판수 50판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랭킹이 산정되지 않고요. 50판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랭킹 집계가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입단했던 이 박건호 초단보다 입단 1년 선배들이 어느 정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대략 최근에 입단하는 신예 기사들의 이 현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네. 한 랭킹이 62에서 한 72 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좀 떨어지는 그런 신예 기사도 있고 좀 특출나서 치고 올라오는 신예 기사도 분명히 있고요. 네. 지난해 입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김명훈 초단의 활약이 대단했죠. 김명훈 초단은 이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최근 입단한 신예 기사들 중에서도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1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과연 이 랭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랭킹에 진입을 해서 랭킹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아직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그것을 랭킹 시스템의 문제로 지적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생각하는 이 랭킹 체계, 불만이라고 한다면 첫 진입 장벽이 좀 쉽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기본 판수가 30판이었는데 그래서 50판으로 늘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던 신예 기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랭킹이 점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지키는 기사들은 아주 특출난 몇 명이죠.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보면 안영준, 한웅규 이런 선수들도 다 랭킹 20위 안쪽으로 기본 판수를 채운 이후에 20위 안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후에는 조금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자, 백이 먼저 칼을 뽑았는데요. 네. 유재호 5단이 지금 그쪽에서 흙의 단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네. 백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하기에서 실리를 얻었지만 대신에 하변에서 실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균형은 잘 맞춰져 있다고 본다면 중앙에서 세력을 주고 있는 만큼 그만큼 백이 좀 불리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 흙의 약점을 노려서 뭔가 힘을 내야 하는 순간이죠. 약점들이 꽤 노출돼 있긴 해요.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요. 네. 흙 3점을 끊으러 가는 것과 그리고 아래쪽에 이 젖혀져 있는 흙돌을 끊어가는 것. 과연 그 수가 통할지, 그 수가 통한다면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네, 유재호 5단. 오늘 10살 어린 신예 기사를 상대로 맞았는데요. 네, 박건호 초단의 입장에서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입단 직후 1년이 제가 보기에는 신예 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3월 혹은 4월쯤에 이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직 랭킹이 산정되지 않은 그런 신예 기사들 사이에서도 몇몇 선수들은 감독들이 눈여겨보다가 발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당장의 실력보다도 이제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을 보면서 발탁하는 경우인데 그 발탁하는 것을 보면 이미 1년 사이에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아예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바둑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했던 김민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미 입단 2년 차가 되니까 바로 감독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걸로 봤을 때 김명훈 2단처럼 정말 특출난 성적을 기록을 하거나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둑리그를 뛸 수가 있고 또 바둑리그에서 강자들과의 이 대결을 경험함으로써 무한한 이 성장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단까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면서 달려오게 되지만 입단 이후가 기사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 새로운 출발선에 둘, 서 있다고도 볼 수가 셋. 있겠습니다. 넷, 입단 다섯. 이후에 1, 2년 적응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유재호 5단이 일단 칼을 뽑긴 했는데 중앙 쪽 공격이 어떻게 20초. 듣고 있는지 중앙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둘, 뭐 아주 위협적인 공격이 듣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중앙을 깨고는 있는데 네. 흑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네. 붙이고 젖히고 이었을 때 네. 이때 상황이 좀 재미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여기를 젖혀서 네. 어떻게 보면 타협을 선택을 했는데 백이 강하게 둔다면 이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공격이 들으려면 이런 작전이 나와야 되죠. 이수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흑의 선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늘어서 백이 받을 때 그때 여기를 느는 수가 선수입니다. 네. 받지 않으면 여기를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받을 때 하나 이어두고 이쪽을 뭐 붙여서 틀어 막고 수상전 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 그건 완전히 승부가 됐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건 흑이 위험해 보여요. 네. 이쪽의 수가 5수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를 끊는 건 한 점을 잡고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뭐 는다든지 젖히는 것도 어차피 밀 때 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최소한 5수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건 흑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흑도 이렇게 두기보다는 수상전보다는 여기를 늘고 네. 받을 때 여기는 어차피 선수가 되는 자리이고요. 이런 곳에 이제 밀어서 아마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젖히면 끊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받아야 하는데 아마 이쪽에 벽이 생기면 이 나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젖혀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쪽을 끊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장문이니까. 그러면은 반대쪽을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백이 끊어갔을 때에는 끝까지 추궁을 안 하면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여기를 넣는 게 장문과 이쪽 나가는 것을 맛보아서 뭐 아래를 치면 더 확실하고요. 네. 백이 좀 무리입니다. 그렇네요. 언뜻 보면 이 반격이 강렬해 보이지만 네. 두 대국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정확한 수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는 이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했고요. 결국 이쪽을 젖혀서 그냥 중앙을 지우는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은 흑이 좀 편해 보입니다. 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집으로 백이 이득을 본 것은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까지 분위기를 만회하려면 좀 더 강력한 수로 흑에게 타격을 주었어야 하는데 네. 지금의 진행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를 두고 네, 그다음에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는 수상전 때문에 이렇게 느는 것이 나왔지만 지금은 하변의 사활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수가 정수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박건호 초단이 우세합니다. 이제는 중앙 쪽에 이 백의 타개와 흑의 공격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흑의 두터움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중앙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20초) 과거에 갓 둘, 입단한 새내기 셋, 초단들은 정말 넷, 말 그대로 신예 다섯, 기사였고 여섯,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일곱, 그런데 여덟, 언제부턴가 새롭게 입단하는 기사들의 이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고 그리고 대국 스타일이나 네. 기질 이런 거에 있어서도 과거 같은 그런 풋풋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노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미 입단을 하면서 노련함을 갖고 입단을 하는데요. 네. 마지막 대신에 하나, 예전 이 신예 둘, 기사들이 갖고 셋, 있던 넷, 패기 다섯, 혹은 또 무모함이라고 여섯, 할까요? 일곱, 그런 건 없어졌어요. 네,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입단 경쟁이 치열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붙인 수의 백이 저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 네. 이건 유지호 5단이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흐름이 꽤 흑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앙 베개 형태도 탄력이 없고요. 흑에게 영향력이 거의 하나. 없어요. 네, 셋, 넷, 다섯. 집이 여섯, 앞서는 상황이 아닌데 일곱, 주도권을 저렇게 여덟, 상대에게 내어주고 아홉. 있으면 답답하죠. 반대로 그만큼 박건호 초단이 국면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호 5단이 4귀생이긴 한데요. 집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하지만 항상 이 두터움과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상변이 뭐 모양은 좋지만 아직까지 확정가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20초. 네. 중앙 하나, 공격을 통해서 상변 둘, 쪽에 모양을 셋, 키우는 것이 넷, 흑이 우세를 다섯, 유지하는 가장 빠른 여섯, 길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박건호 초단의 이 20초. 시선이 가 있는 하나, 곳을 보면 계속 둘, 판 전체를 셋,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형세 넷, 판단을 하는 듯 다섯,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보통 이런 경우에 여덟, 기사들은 형세 판단을 아홉. 통해서 강렬한 공격을 갈지 아니면 좀 자중을 할지 그런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렇게 강렬한 공격을 할 필요는 없겠죠. 공격이 아니라면 뭐 집을 지키는 정도일까요? 20초. 지금은 공격하는 하나, 신용이라도 아마 할 둘, 겁니다. 네, 그런데 셋, 강렬한 공격이 아니라 그냥 위협만 다섯, 가할 뿐 네. 여섯, 결국 최종 목적은 일곱. 이제 상변 쪽의 모양을 지키는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좌하기로 아예 손을 돌린 것은 좀 더 확실한 기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상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은 그래도 불확실하죠. 네. 예를 들어서 중앙 공격을 통해 어느 정도 마지막 틀어 막았다고 해도 하나, 백이 항상 상변에 넷, 좌측으로 다섯, 이 세 칸 사이에 삼선 여섯, 침입을 한다면 일곱. 언제든 승부가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우세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길을 가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결정하기 어려울 만큼 좀 애매한 우세일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죠? 흐름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집으로 완벽하게 앞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볼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확한 하나,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을 그냥 넷, 제 느낌으로 다섯, 표현을 한다면 여섯, 반면 10집 일곱, 이상 흑이 여덟, 괜찮아 보입니다. 아홉.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은 잘못 받았다가는 중앙 쪽에 흙의 약점도 뒷맛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좀 단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고요. 20초. 하나, 둘, 돌이켜보면 그래도 중앙 다섯, 쪽의 공격을 여섯, 먼저 가는 것이 일곱, 여덟, 올바른 흐름이 아홉. 아니었겠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처리를 해놓고 다시 중앙을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 백이 손 빼도 잡힐 것 같진 않아요. 아, 손을 빼겠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흐름이 안 좋다고 다섯, 본다면 중앙 쪽에 몇 여섯, 개 활용을 하고 나서 네. 손을 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뭐 중앙에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방금 전에 20초. 유재호 5단이 하나. 일선을 젖혔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저런 수가 사실은 굉장히 노련한 그런 한 수입니다. 단순한 시간 연장책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를 해두지 않으면요. 네.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흙이 두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흙이 백이 둔 자리를 늘어서 네. 끝내기를 엿볼 수가 마지막.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일곱, 여덟. 역끝내기를 한 셈인데요. 자, 아래쪽 어떤 끝내기 수단이 있었을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이런 교환은 다 되어 있고요.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정수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쪽으로 공격을 가야 합니다. 네. 공격을 통해서 모양을 정돈하고 그렇게 국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 좀 더 확실한 네.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들었고요. 네. 뭔가 집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이제 이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수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연장책은 아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네. 다음에 귀에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를 단수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먹여치고요. 이 자리를 먹여치죠. 그러면 여기를 따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따내야 하는데 네. 그때 이으면 여기를 치중 가서 네, 아주 유명한 네. 비곡사 형태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럼 백은 이 5점을 살릴 수 없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 끝내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흙이 이쪽에 있는 백돌에 위협을 가할 때 백은 이 부분에 선수로 살아있는데 단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수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시간 연장책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네. 여기를 두었고요. 실전에 뭐 이곳에 교환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환하고 손을 지금 뺐죠. 이쪽을 한번 해두고 중앙을 네. 먼저 갔어요. 잠깐 띄었습니다. 네. 지금 백도 이런 부분을 받고 있을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흙도 3-3을 두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수는 흙이 이쪽 선택보다는 이쪽인 것 같은데 네. 박건호 초단은 이렇게 백을 괴롭히면 집으로 앞서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전의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최근 신예 기사들은 참 노련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이제 중앙이 중요하고 중앙 쪽의 처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발전성보다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어떻게 될까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에서 백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집으로 이득일지 네. 그런 것을 유재호 5단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흙이 백을 괴롭히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많겠어요. 하나, 둘, 일단 귀에 3-3을 선수로 다섯, 두었다는 것이 여섯, 흙의 자랑거리입니다. 네. 여덟, 아홉.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계속해서 박건호 초단은 중앙 쪽 불확실한 부분을 두기보다는 저렇게 확실한 곳을 두면서 국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네. 백집이 우하기가 10집, 우변에서 우상기에 이 넘어간 백집이 한 17집 정도 네. 납니다. 27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하변에서 이 중앙 쪽으로 백이 살아있는 형태가 한 5집 정도 되고요. 네. 좌상기가 백이 한 번 더 갈 수가 필요한데 지킨다면 한 13집 정도 나겠습니다. 그럼 45집 정도인데요. 그에 반해 흑집을 계산해 보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좌변과 하변이 한 20집 정도 되고 네. 중앙이 한 집 정도. 네, 그럼 21집. 21집의 상변입니다. 30집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선으로 아홉, 집이 난다면 열. 상변만 25집은 확보해 네. 중앙 쪽 좀 더 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박건호 초단도 중앙의 백도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쉽게 집을 정돈하는 정도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흙이 좋지만 지금 좀 더 타이트하게 중앙을 괴롭힐 필요가 있고 돌이켜 본다면 역시 이 좌하기를 흙이 선택한 것은 그래도 네. 중앙을 먼저 성공을 가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셋, 넷, 다섯. 한 번 더 여섯, 먼저 가 있다면 쓸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도 물론 백이 흑의 공격권 안에 있긴 하죠. 그런데 좌하기를 흙이 둘 때 백이 한번 손을 빼서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아까의 하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둘, 확실히 좀 셋, 흙이 공격할 수 넷, 있는 다섯, 이 강도가 여섯, 다를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네, 게다가 한 번 더 갈수를 합니다. 그 지금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네. 흙이 약간이라도 우세하지만 막상 어떻게 이 우세를 이어나갈지 좀 막막한 국면입니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중앙 마지막.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나, 중앙이라던가 혹은 상대방의 돌을 셋, 공격해서 뭔가를 넷, 얻어야 하는 상황일 때 다섯. 네. 그럴 여섯. 때 어떻게 국면을 마무리할지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가 형세를 흙이 좀 편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사들이 보통 처음부터 초반부터 막 이렇게 집을 확실하게 세면서 형세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하기에서 뭐 흙이 잘 됐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 후에 크게 손해 본 것이 하나, 없으니까 내가 우세하다 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셋. 거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바둑은 흙이 좀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네. 처음부터 쭉 지켜본 바둑과 도중에 딱 형세 판단을 했을 때 느낌이 다른 바둑도 마지막. 있죠. 하나, 둘, 셋. 그런 경우가 넷, 뭐 많지는 않은데요. 다섯, 네. 간혹 있습니다. 여섯. 이제 계속해서 좀 기분 좋은 자리를 두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분만 냈지 실속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이 두 대국자 정도 레벨이 되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두 대국자가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쪽의 타개와 공격이고요. 또 하나는 상변 쪽에 있는 흙집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백이 깨들어갈 수 있느냐.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과감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버티는군요. 네. 유재호 5단도 지금 네. 그냥 평범하게 가서는 흐름은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중앙 쪽에서 상대의 이 공격적인 그물망이 느슨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버텨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백이 상변을 들어갔으니까 흙의 강도도 더 높아져야겠죠? 네, 일단 상변에서 집이 깨졌거든요. 확정가에서 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건호 초단도 아까보다는 좀 더 강렬한 수를 선택을 해야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흙이 한 점을 따내고 백이 뒤에서 돌려치는 것까지는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 보통 호구 모양을 탄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호구 모양이 3개나 있죠. 둘, 셋, 유재호 5단이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다섯,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여섯, 때문에 네. 일곱. 지금은 잡히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번 백도 해볼 만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를 안 치고 반대쪽을 막아갑니까? 이 수가 좀 더 집으로 버티는 느낌이네요. 어쨌든 그 자리를 흙이 두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단 몇 집이라도 흙의 모양을 깨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제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백이 버틴 만큼 흙도 급해졌어요. 지금 유재호 5단이 집으로 2번이나 버텼습니다. 네. 중앙을 받지 않고 상변으로 밀고 올라갔고 방금 전에도 중앙 쪽에 좀 근거를 위한 최선의 수가 아닌 상대의 마지막 집을 깨면서 하나, 타개하는데 최선의 수를 둘, 두었기 때문에 셋, 넷, 지금은 다섯, 박건호 초단도 뭔가 여섯, 강렬한 공격이 필요한 일곱, 시점입니다. 여덟, 아홉. 뭔가 나오네요. 저 수가 어떻게 될지. 뭔가 맥점의 느낌은 나는데요. 네. 일단 아래쪽에 있는 107점을 잡고자 하는 수법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된다면 지금은 다섯, 유재호 여섯, 5단이 일곱, 중앙 쪽에 여덟, 7점은 포기를 하고 아홉. 네. 선수를 뽑아서 상변에 흙 한 점을 끊어 잡는 그 정도 타협이 생각이 납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그쪽을 나간 수로 호구를 쳤다면 백돌이 비교적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형태는 뒤쪽에서 단수를 맞아서 전체 백돌이 근거가 사라지죠. 지금은 쌍방 최선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바로 한 점을 끊어 잡네요. 네, 중앙 쪽 이미 잡혔다고 보는 건데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중앙이 꽤 크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원래가 흙이 백을 공격하던 상황이었고 마지막 하나, 어쨌든 흙은 이 둘, 부근에서 30집을 셋, 백보다 더 많이 만들어야 다섯, 계산을 맞출 수 여섯.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네.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변도 많이 깨지긴 깨졌어요. 상변 쪽만 제가 25집 정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집이 마지막 불어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둘, 셋, 한 13집 정도 났습니다. 다섯, 여섯. 그래도 계속해서 100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고 중앙에 있는 107점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고도 흑이 선수를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바둑은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전히 여유가 있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여러 번을 버텼는데 흐름은 잘 바뀌질 않네요. 네. 한번 주도권을 내주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네. 버티긴 버티지만 마지막 상대가 정확히 두어오면 하나, 바둑은 괴로울 둘, 수밖에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덟. 애초의 상황보다는 지금 백이 낫습니다. 흑이 한번 좌하기로 손을 돌리면서 네. 중앙 쪽에 이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유재호 오단도 지금은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뭐 할 만한 형세다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결국 둘, 그 모든 것을 셋, 결정짓는 것이 중앙 넷, 쪽 형태이고 다섯, 여섯, 일곱. 중앙 쪽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네요. 지금은 백이 좌측에 끊어지는 것도 있고 네. 상변에 패도 남아 있고 그리고 흑이 방금 전에 연결한 자리 그 두세 칸 위쪽도 연결고리가 확실치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이 빈 삼각을 두고 우측으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 하나, 변수들이 둘, 남아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바둑은 이 중앙 형태가 정리됨과 동시에 결론도 나겠는데요. 네. 다른 곳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자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변에서 중앙을 이어지는 네. 그쪽에 접점만 끝이 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좌상기와 좌변 그곳을 누가 차지하느냐만 중요할 뿐 다른 것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유재호 5단이 그래도 이 버티는 힘이 상당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구수가 통합니까? 호구에 들어갔거든요. 네, 박건호 초단도 드디어 못 참고 네. 강렬한 수가 나왔는데요. 뭔가 미끼를 던지는 마지막 듯 하나, 합니다. 둘, 자, 박건호 초단 셋, 어떤 의미를 담고 넷, 있는 수일까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지금 여기서 이곳을 밀었을 때 여기를 끊었습니다. 네. 흑이 받아준다면 그때 여기를 단수 치겠다는 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원래 이 장면만 하더라도 제가 약점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네. 이곳을 끊는 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빈 삼각을 하고 나서 이을 때 돌파하는 수입니다. 그 양쪽을 모두 방비할 수 없다면 이 상변의 패와 연관 지어져서 백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여기를 호구를 쳤습니다. 이 호구는 지금 당장 흑이 이렇게 계속 끊어가기에는 좀 모양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나와서 끊었을 때 네. 그때 흑도 이렇게 단수 치는 자충이 듣고 나서
백이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흙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냥 패를 양보하자니 안에서 단수치고 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실전 심리상 흙이 두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 유제 5단의 판단인데 여기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으면 다르죠. 지금 이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두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 백이 이쪽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반발을 했던 것이고 마감만 준다면 이제는 단수 치는 순간 끊는 것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백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지금 반격이 나왔어요. 재밌는 수인데요. 실전은 여기를 두질 못했네요. 네. 백이 최강수로 둔다면 여기를 단수를 쳐야 하는데 왜 결행을 못했을까요? 일단 당연히 여기를 끊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네. 백은 여기를 이어야 합니다. 그럼 흙도 여기를 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활이 걸립니다. 네. 사활과 동시에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둔다면 이쪽에 있는 백도 네. 연결이 확실치 않네요. 좌측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네. 실전의 백의 선택은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백이 좀 더 안전하게 좌측을 정돈하려면 여기를 따낼 수는 있습니다. 네. 따내게 된다면 이제 흙도 단수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교환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만 뭐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에서 백이 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이 부분의 삶이 확실치 않으면서 동시에 여기를 젖혀갔을 때도 여전히 맛이 네. 나쁘고요. 아직도 양쪽이 다 문제가 돼요. 네, 이 끊는 수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네. 상대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 요수였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못했고요. 네, 실전은 결국 잡지를 못하고 지금 뭐 정확한 수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타협이 되어서는 중앙 쪽에서 좀 실리적 손실이 커 보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실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흙 쪽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6, 7, 8, 9. 박건호 초단이 마지막. 아주 강수를 하나, 들고 나왔었는데요. 셋, 어쨌든 중앙 넷, 쪽을 다 다섯, 잡아냈고 6, 7, 8. 백도 다 연결이 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백이 꼭 불리하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중앙이 이렇게 마지막. 떨어졌는데도요. 하나, 애초에 상변 쪽에서 넷, 한 30집 정도 다섯, 나면 미세한 바둑이었죠. 일곱, 그런데 지금 보면 여덟, 중앙 쪽의 흙이 9. 20집 정도 네. 났습니다. 그쪽이 20집에 우중앙이 한 집, 21집에 상변인데 상변이 한 12집 정도 났거든요. 그럼 33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좌변을 백이 갔습니다. 마지막. 30집 정도 나면 만만치 않은데 네. 30집보다 조금 넘게 흙집이 다섯, 났지만 여섯, 그 과정에서 백이 선수를 잡고 좌변을 갔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어느 쪽이 우세한지. 그럼 또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네. 네, 오히려 백이 좀 좋지 않나 싶은 그런 개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흙이 기분은 상당히 낸 것 같은데요. 네. 5, 6. 자, 앞서 한 차례 일곱, 말씀드린 적이 여덟. 있는 기분을 내고도 이제 국면이 불리할 경우 네. 오늘 바둑에 조금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박건호 초단이 이 순간의 날카로움으로 중앙에 있는 백도를 제압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도를 좀 더 강렬하게 몰아칠 필요가 있었고요. 이런 식의 타협이 되어서는 바둑은 백이 마지막 나쁘지 하나, 않네요. 둘, 셋, 넷. 그럼 흐름이 바뀐 건가요? 네, 지금은 한 번 더 정확한 형제 판단을 해봐야 지금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중앙 정리가 되고 나니 이제는 끝내기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하고요. 네. 미세한데 약간 백이 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미세한 반집승으로 보입니다. 획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완전히 잘못 하나, 보고 있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뭐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저도 네. 정확하게 어느 쪽이 몇 집 좋다라고까지는 확신이 서질 않지만 네. 만약 제가 지금 선택을 한다면 저는 백을 들고 네. 승부를 벌여보고 싶네요. 만약 제가 획을 쥐고 마지막 지금 실전을 하고 있다면 둘, 셋, 딱 이런 상황에서 넷, 뚝딱뚝딱 다섯, 끝내기 하고 여섯, 개가 하고 일곱, 내가 여덟, 졌어? 이럴 것 같아요. 기분에 치우친 경우에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유재호 5단 어쨌든 멋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전까지 성공했을지는 조금 더 정리가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제가 지금 빠르게 한 3번 정도 개가를 해보았는데요. 네. 마지막 셀 때마다 하나, 바둑은 둘, 미세하다는 생각밖에 안 셋. 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획이 중앙 대신 좌하를 선택한 이후에요. 다섯, 그 이후에도 여섯, 느슨한 게 있었나요? 일곱, 여덟, 중앙 아홉. 쪽 공격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흙이 잘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집이 늘어난 것이 한 18집 정도인데 상변 쪽에 흙집을 많이 깼고요. 그리고 상변 쪽, 상중앙 쪽에서 백이 집이 늘어난 것만 5집이 넘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그렇게 치면은 셋, 그리고 선수를 백이 넷, 쥐었기 때문에 다섯, 그쪽 접전에서는 여섯, 백이 좀 잘 됐다는 일곱.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저곳은 꽉 막으면 안에서 수가 나는데요. 저는 이제 계산을 거기를 백이 뒤로 후퇴를 했다고 마지막 보고 계산을 했을 하나, 때 바둑이 미세해 둘, 보였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바로 막았어요. 아, 안에서 수가 나도 네. 상변의 흑도를 괴롭히면 뭐 그 정도 피해는 만회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인데 역시 반발하죠. 또 다른 변화가 네,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재호 5단이 수가 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둘 리는 없고요. 네. 너무 쉬운 수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수법입니다. 지금은 상변 쪽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이 진행을 네.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건데 과감한 작전이네요. 네, 단순하게 100집만 놓고 보면 100집이 12집이 줄었습니다. 흙이 2집 나는 것까지 쳐서 12집이 줄었고 네. 과연 상변에서 이 12집만큼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그걸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그쪽에 연장책이 있고요. 지금 유재호 5단이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네. 최대한 흙을 괴롭히는 수가 어떤 수가 될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손해본 만큼 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흙을 잡는다거나 혹은 뭐 어느 한쪽이라도 네. 마지막. 예를 들어서 흙 3점이라도 둘, 백이 셋, 잡을 수 있거나 뭐 그런 드라마틱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집으로는 백이 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흙을 그렇게 강렬하게 공격하는 수단은 잘 보이진 마지막. 않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넷. 그렇다면 다섯, 미세하거나 백이 여섯, 약간 우세했던 일곱. 국면에서 다시 한번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택은 역시 옳지 않았던 거죠? 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애초에 계산을 할 때 여덟, 아홉. 백집이 한 18집 정도 좌상기가 난다고 보고 있었고 흑의 3집도 없었습니다. 지금 좌상기 흑이 3집이 났죠. 네. 그렇다면 백집을 21, 아까 18집이고 지금 집을 4집. 딱 그쪽이 한 14집 정도 차이가 생겼고요. 아까 제가 셌던 13집에서 이제 끝내기 수순 때문에 한 집이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14집 정도 백이 줄었는데 흑집은 제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가 상변이 11집입니다. 그 계산이라면 다 마지막. 지워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둘, 셋, 12집이네요. 12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지워도 사실 손해예요. 네. 지금 꽤 손해를 봤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손해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꽤 많이 정리가 된 시점이기 마지막. 때문에 하나, 또 둘, 셋, 넷, 너무 늦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연장책은 여러 개 있지만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유재 5단이 형세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런 반발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변화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형세에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형세 판단에 의한 반발이었다기보다 네. 그래서 좀 흐름상 계속 반발을 하는 느낌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 지워도 백이 약간 손해를 보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꽤 났어요. 지금 좌상기에서 백이 14집을 손해를 봤고요. 상변은 12집 날게 7집 났으니까 5집 득봤습니다. 그럼 9집 손해죠. 그 사이에 백이 2선에 하나 호구 치긴 쳤는데 그게 집으로 한 사람이 한 2집 정도 득일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유재호 5단이 네.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덤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사실 그 정도 손해는 뭐 중반이라도 큰 손해인데요. 그 정도 손해는 초반이어도 큰 손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손해를 마지막 미세해 보였던 후반에 했기 때문에 셋, 이건 넷, 치명타입니다. 다섯, 여섯. 뭐 보통 초반에 이 해설위원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마지막 높여서 하나,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셋,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게 보통 한 2집 여섯, 정도 손해더라고요. 여덟. 초반은 좀 집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만 네. 그 느낌으로 볼 때는 2집 손해도 사실 흔치 않아요. 네. 그런데 5집이라면 그것도 지금 시점에요. 지금 저쪽에서의 그 상황은 겨우 마지막 5집 손해면은 하나, 백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집 정도 손해 네.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니까 웬만한 바둑은 다 승패가 뒤바뀌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정리가 돼가는데요. 자, 현재 하나, 상황은 어떨까요? 셋,
네, 그 큰 전에 손해를 봤습니다. 실수했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때는 미세하지만 유지호 5단이 우세합니다. 바둑이 우세한데 여기를 네. 젖혔을 때 네. 지금까지 계속 반발을 하던 유지호 5단 이제는 형세가 괜찮으니까 참아도 되는데 네. 이때 계속 버티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막아간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제 여기를 뒀을 때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단수가 후수입니다. 안 받고 이쪽 끝내기를 하면 돼요. 흙이 지금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쪽 부근이거든요. 네.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집 차이는 똑같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네. 끊고 이을 때 여기를 이렇게 끼어가는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18집과 12집이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7집에 8, 9, 10, 11, 12집입니다. 100집은 이 단수가 선수라고 보면 하나 나갔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일곱, 18집입니다. 여기 네. 반반으로 봤을 때 106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을 한번 보시죠. 실전은 거기를 틀어 막는 바람에 여기를 단수 쳐서 따냈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안에서 살았고요. 이제 이쪽만 놓고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열세 집 내지 14집 정도 손해 본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이쪽이 5, 6, 7집 여기까지 8집 났습니다. 네. 그런데 3집 그러면은 8집에 3집 지금 5집 난 거예요. 아까 18집 나던 집에 비교하면 13집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13집이 줄었는데 실전에 이쪽 수순을 보시면요. 치중을 가고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네. 호구 치고 이제 단수 치고 있고 네, 여기를 틀어 막았죠. 흙집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113집을 손해봤는데 흙이 12집 날 자리가 지금은 어차피 다른 수단은 없어요. 찌르고 끝입니다. 7집 났습니다. 네. 그러면 105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치면은 8집 손해예요. 근데 그 사이에 100이 얻은 게 딱 이곳 호구 치고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 거의 득이라고 보기도 네. 어렵기 때문에 뭐 한 점 끊어 잡는 거 없앴다 의미뿐이지 한 6집 정도 딱 덤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이 미세하게 약간 우세했던 바둑에서 6집은 치명타고 이 순간 바둑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유재호 5단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갑니다. 네, 끝내기 수술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네. 큰 변화는 없었고요. 우상기에서 백이 좀 끝내기를 한 만큼 좌하기 쪽에서 백집이 비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둑은 여전히 박건호 초단의 우세입니다. 이 바둑이 종료됐을 때 유재호 5단 손이 좌상으로 가장 먼저 가겠죠.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아니면 마지막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예 둘, 다른 이야기를 셋. 할 수도 있습니다. 4, 5, 6, 7, 8, 9. 유재호 5단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종일관 국면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어주다가 하나, 단 한순간 둘, 역전 타이밍이 왔는데 그 순간 넷, 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6, 맹추격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 다 잡은 고기를 놓쳤을 때 머릿속에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네,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백이 붙인 수가 이 마왕이라는 표현에 여섯, 걸맞는 일곱, 약간은 음침한 수인데 노림수인가요? 네, 그런데 저 수는 글쎄요 노림수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약간 손해이고요. 네. 어차피 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히려 백이 한 집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은 7집 날짜리가 8집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 준비했던 노림수를 던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역시 그쪽 얘기하죠. 네, 그쪽 얘기하죠. 네. 그땐 제가 보기에는 백이 약간 우세했거든요. 네, 박건호 초단, 유재호 5단에게 승리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유재호 5단은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했는데요. 이 불리한 흐름에서 정말 맹추격을 했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유재호 5단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 판이고요. 네. 박건호 초단은 오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준 한 판인데 네. 초반에 이 노련한 운영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네. 중반에 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갈 때는 흔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멈칫한 것. 이것은 뭐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신예 기사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지난 시간 여류 기사 그리고 오늘은 신예 기사까지 본선 멤버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